저는 4년제 졸업했지만 여기 복지 이쪽에서는 떠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떠나질 못해요. 왜냐면 요즘 취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복지에서 일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분 나쁘죠. 월급 조금 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36개월 경력을 쌓으면 월급 많이 주는 데로 이직할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시청 그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연봉이 한 1억 정도로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량 강화를 하면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좀 잘 인내하시고,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그냥 있다가 복지사 자격 따는 수준으로만 거기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년 걸릴 거예요. 근무를 하면서 삼성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를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면 그렇게 삼성처럼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낙제 안 당할 정도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직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제 반월적 아동센터는 운영 주체가 향유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향유교회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관공서에서 이렇게 그 종교 법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법인에다가 허가를 해주면 이 법인의 여유 자금이 떨어지면 24개월 동안 운영하고 남은 3년째부터는 시에서 돈을 줘야 돼요. 이게 부담되죠. 시에서 영원히 문 닫을 때까지 부담돼서 잘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잔고증명 5억, 옛날에는 5억 가져와라, 요즘엔 10억 가져와라 막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동센터는 잔고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임대 건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공서에서 이게 자꾸 일이 생기면 이런 시설에서 사고도 나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돼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서류를 넣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 은행 부채가 있네요. 곤란한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죠. 우리 이 부채는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 공무원들은 편의주의에 의해서 법령에 없는 걸 요구하기도 해요. 또 그런 권한이 약간 그 사람한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법을 더 잘 알면 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요. 이 아동센터 설립 요건에 이것은 제한이 안 되는 사안이다. 근데 예를 들어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있으면 승인 못 받아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가 승인을 받게 되면 교사 월급을 시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아동센터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공무원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보다 법을 더 많이 알아야 이렇게 시설을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처음 그 서류를 낼 때 어떻게 냈냐면, 이 서울에 유지재단 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관할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서울 유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안 하면 그 교회의 대표권을 주기는 주는데 투표권을 안 줘요. 우리가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 선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한 제한을 받는 거죠. 재산을 전부 다 서울에 위탁을 하고 해마다 거기 직원들이 많아요. 그 직원 월급을 일부를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같이 여유가 없는 경우는 이거 뭐 은행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거 서울에 그 월급까지 내가
n분의 1을 내야 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선배들이 이 재산을 서울에다 맡기지 마라. 그냥 재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향유교회 재직회에서 관리하는 법이 있고 서울에다 맡기는 법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관리해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여기다 관리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재개발이 됐는데 이 보상금이 나오는데 관리권이 서울에 있잖아. 이 돈이 서울의 통장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재개발이 완전히 신도시가 끝나려면 5년 걸려요. 5년 동안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2층에서 살다가 나가면은 저쪽에 가서 전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법이 써 있어요. 부동산 보상금은 부동산 살 때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전세금은 못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5년 동안 천만 원 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물론 그게 다 나름 이유는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우면은 이게 공중분해 될 수 있으니까 이유는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재산권은 서울에 맡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관리해라 그러더라고. 뭐 관리비 내는 것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화성시청에다가 서류를 낼 때 우리가 서울 걸 다 냈어요. 우리는 서울에 왜냐하면 서울 본부가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문화부, 문체부 이런 데에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해가지고 서류 첨부해서 우리 향유교회는 거기에 산하 기관이다 이렇게 서류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고증에 운영 주체가 향유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지학 교수가 와서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시에서 이걸 허락해줬냐고. 시에서 법인 허락해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참 이거 허락받았네. 이거 운영주체가 법인이 되려면 잔고증명 20년 전에 5억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아주 굉장히 특수한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 모르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오늘도 지금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나라에 약 4,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95%를 개인시설이야. 개인시설. 무슨 말이냐면은 아동센터에 36개월 근무하다가 창업을 한 거예요. 개인. 그래서 개인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무슨 우려가 있냐면 내가 운영해보다가 좀 힘들면 문 닫는 거예요. 문 닫기가 쉽죠. 근데 법인은 최소 5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니까 문 닫기가 쉽지 않아요. 회원이 다 동의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정책자 입장에서 바뀌었어요. 법인화된 곳에는 지원하겠다. 개인 주체 시설은 지원을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 정권마다 조금 이게 정반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복지학 교수의 말대로라면은 보통은 운영 주체가 센터장 이름을 써 있어요. 개인 이름이. 근데 우리는 그 신고증에 보면은 교회로 돼 있어요. 종교 법인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또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 헌금으로 지원해야지 우리가 지원하냐. 또 그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게 되면 24개월 동안은 설립자가 개인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노인시설은 그건 기업이에요. 노인시설은 그냥 자기가 정원 채우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고 정원을 못 채우면 좀 곤란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달 실습하는 대부분이 한 달 실습하지만 가족들한테는 2달 정도 양해를 구하세요. 왜냐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그거부터는 안 봐주는 거야.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예전처럼 아이도 돌보고 가사 일도 하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자격증을 못 땄어. 이 후속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 달 이상.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걸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자격증을 못 따고 돈 들여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고생하고 자격증을 못 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식으로 저는 요청합니다. 편지 쓰세요. 남편한테도 편지 쓰고 자녀한테도 편지 쓰고 시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내가 이렇게 거의 입원하는 수준으로 2달 동안 엄마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녀의 임무를, 며느리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편지를 써가지고 양해를 받지 않으면 한 달쯤 되면 불평이 나온대요. 남편이. 아니 뭐 15일 한다 그래 놓고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왜 그러냐. 왜 집안이 엉망이냐. 왜 애들을 제대로 안 돌보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꼭 편지를 쓰세요. 카톡이라도. 써서 미안하다고 내가 2달 동안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놔야지 애들이 입이 안 나오죠. 엄마가 변했다. 간식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뭐 그 얘기를 충분히 얘기해 놓으세요.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저녁에 오면 숙제해야 되고 그렇다. 연구 보고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일정을 2달 이상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는 것이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